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입니다. 도시정책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게,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들이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전, 그러니까 이제 도시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개괄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서울시를 준비하든 부산시를 준비하든 대구를 준비하든 뭐 광주를 준비하든 어느 도시를 준비하든지 간에 도시 정책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때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제 개괄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는 건데, 시장이 이제 지자체장이 지자체장이라고 합시다. 지자체장 이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치 철학이 있을 거예요. 국정 운영 철학, 지방 도시 운영 철학이 있을 건데, 본인의 철학이 반영된 도시의 비전을 선언을 해요. 이제 선언. 우리 도시는 이러한 형태로 가자. 옛날에 이제 부산시 같으면 다이내믹 해양 도시고 역동성을 강조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심층 면접에서 당신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방향성 설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이러한 방향성에 맞게끔 도시의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정책이란 건 이미 사회에서 이슈화된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폭행하는 그러한 장면들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더라. 그러면 공론화가 진행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이분들이 왜 그럴까? 원래 안 하는데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게 정책이죠. 어린이집에 CCTV는 의무로 달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우리 사회 현상의 이슈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메가 트렌드 분석을 해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하냐? 그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각 시에서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는 사실은 이제 큰 광역시급 정도 되면 연구소에 의뢰를 해요. 연구소에. 이러한 도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아니면 각 지역의 국립대 교수님들, 보통 이제 뭐 국립대 교수님들이겠죠. 뭐 아니면 사립대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분들 개별 팀이 있어요. 교수님들마다 개별 도시 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의뢰를 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큰 방향성을 잡고 나면. 그러면 연구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메가 트렌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메가 트렌드란 건 그냥 큰 하나의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성장 기조,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됐고, 양극화의 심화를 넘어서서 지금은 계급의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해요. 계급의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부모님이 재력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 무언가 성공하기가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한 큰 시대 현상들, 흐름들이 메가 트렌드인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큰 메가 트렌드가 있고, 국내가 있고, 국내 안에서도 해당 도시에 관한 메가 트렌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을 예로 들자면, 그 노인 일자리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이 전국 시도 중에 부산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부산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요. 고령화 사회 빨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유입이 되잖아요. 유입이 되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시급이고 제2의 도시지만, 뭐 해양수도 이런 말을 하지만, 한 10년, 12년 전부터 인서울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이 고급화 전략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게 앞선 배경은 사실은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 이전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그 작업을 많이 했어요. 심화시켰어요. 이제 인서울 개념에서 서울은 고급지다. 서울은 영원히 우리나라 수도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부응해가지고 이제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들이 사립대학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계난에 이제 부딪히니까 인서울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서울이 뭔가 고급지다. 그래서 인서울, 서울대랑 비슷한 우리 대학.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서울 안에서도 대학들이 차등이 얼마나 이렇게 만약에 서울이 있다면 이렇게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하위권 대학들이 인서울 고급화 전략에 편승해가지고 블로그 마케팅을 무분별하게 많이 했어요. 인터넷상에. 그래서 이제 한 10년, 12년, 13년 전부터 이제 그 세대의 청소년들은 서울이 뭔가 환상을 갖기 시작하고 전국에서 큰 광역도시급의 거기에 거점국립대도 훌륭한 곳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막 서울로 무분별하게 오는 거예요. 거기 사립에. 엄청난 학비를 내고. 근데 와서 보니까 별 다른 건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인사채용 담당자가 보통 제 또래라면 40대, 50대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인서울 개념도 없었고 그냥 서울대는 서울대, 연고대는 연고대, 밑에 서강대는 서강대 뭐 비슷비슷했어요. 서울대는 물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독보적이었고 근데 이제 또 조금 다르긴 해요. 그때는 포항공대가 워낙 높았고 하여튼 좀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있긴 했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인서울 개념 고급화 전략으로 인해서 모든 인재들이 한 10년 전부터 이게 가속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특목고가 거기에 역할을 했죠. 그래서 보통은 저같이 이제 고교 평준화 세대 같으면 그 부산 경상 그다음 뭐 호남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서울대 진학이 높았어요. 일반고에서. 근데 이제 특목고가 생겨나면서 더 심화됐죠. 이쪽으로 유입되는 게. 그런데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가속화된 게 고령화 사회 진입이 부산이 특히나 심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먼저 나온 정책이 부산이 그 정책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도시 재창조 개념도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선두주자처럼 했지만 다른 도시들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잘하는 것도 많죠. 맞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정책이란 건 이러한 사회 현상의 메가 트렌드를 반영한 해결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정책에 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정책의 도입 배경인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숙지가 돼 있어야 되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제가 이제 뭐 전문직 경력 특채분들을 코칭할 때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신입직 공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정책의 도입 배경인 메가 트렌드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우리 도시가 빠르게 진입을 했느냐, 우리 도시의 이러한 문제점이 왜 발생했는가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디테일한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 중이다 아니면 진행하려고 한다 요거는 간략하게만. 왜? 여러분들은 정책 전문가를 채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입직 공채이기 때문에. 뭐 경력직 특채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좀 깊이 있게 제가 체크를 하지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박리다매식으로 아주 많은 대인원을 모아놓고 하는 곳에 이제 좀 부정적인 게 이게 이제 그렇게 이 방법론에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없다고 제가 막 얘기를 했던 게 물론 있겠죠. 있는데 이게 대체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모범 답안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을 도시정책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이 전부 다 요약 정리해가 이거 외우세요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무진으로 들어가도 진급을 해서 나중에 도시정책을 입안할 수도 있는데 도시정책을 어떠한 형태로 이제 입안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 수업을 듣고 이런 방법론을 알게 되면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가셔서 도시의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수립이 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공무원하고 없는 공무원하고 차이가 좀 나겠죠. 맞죠? 저는 방법론을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부산시하고 대구시, 서울시 세 군데 제일 대표적인 해안, 내륙, 그 다음에 수도권 대표하는 도시들 위주로 이제 정책을 풀어나갈 거고 고민 중인 게 이제 시장님이 교체되면서 이 비전이나 방향성 부분이 아마 바뀔 거예요.
그 다음 달 초에 취임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진행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 그 에어 클래스에 국가직 면접 강의 있거든요. 클래스. 그걸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게 공통이에요, 공통. 제가 공통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물론 5분 발표 면접 뒤에 부분 보면 한 3강 정도가 있긴 한데 그건 뭐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들어도 상관없어요. 시사쟁점 분석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이 5분 발표일 뿐이지 그것도 그냥 면접의 한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0% 할인권을 드릴 테니까 그걸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꼭 들으셔야 되고 여기 이제 지방직 클래스 안에는 제가 도시정책 위주로 풀어나갈 건데 메가트렌드 이거 조금 더 도시에 맞게끔 개별 도시에 맞게끔 조금 풀어나갈 건데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님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이걸 먼저 하고 정책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 하고 근데 중장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바뀌어도 그게 큰 틀에서는 안 벗어나요. 디테일한 틀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겠죠.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데 중장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북한 재개발 프로젝트는 옛날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시장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완전 전면 백지할 수는 없어요. 예산이 벌써 투입되고 진행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장기 프로젝트 위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도시든지 간에 나오는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 재창조 개념은 어느 도시나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그거를 이제 도시를 재창조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통이에요, 공통. 그 다음에 경찰 형사정책에서는 참여형 치안해가지고 거버넌스 치안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치안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참여형 치안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형사정책뿐만이 아니라 일반 도시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전에 그냥 거버넌스 개념은 이전에 그 주민분들의 의사를 묻고 그 의견을 참고한다. 그래서 그런 형태였지만 이런 참여형 형태는 뭐냐면 생산자가 되라는 거예요. 수요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도시정책의 수요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산자 역할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같이 만들어 갑시다. 이러한 형태예요. 그러한 형태가 이런 도시정책의 장기적인 부분에서 그대로 공통적으로 돼요. 그래서 제가 제 클래스에 여러분들 나는 뭐 천안시 준비하는데 아니면 창원시 경북 준비하는데 경남 준비하는데 그래도 부산이나 대구 그 다음에 서울 쪽에 도시정책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는 따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시간이 되신다면 도시 이제 분석해 드리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럼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도시 정책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건 이제 메가시티권 개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조금 느리게 진행할 거예요. 도시 정책이 이제 시장님도 바뀌고 제가 조금 살펴보고 여러분들 면접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 정책 정리는 마지막에 하셔도 돼요. 이건 어쨌든 암기를 많이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물론 메가트렌드 분석 이 개념은 국가직 면접에 이론 강의 클래스 안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형통화 시사 뽀개기라고 해서 최신 분기별로 최신 뉴스 이제 핵심 이슈들을 개별 시사들을 제가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화 시사 뽀개기의 핵심 이론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핵심 쟁점을 잡는 소개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은 지방직 이제 수강생분들은 제가 30% 할인권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나시면 꼭 보십시오. 어떤 평가가 있냐면 저희 이제 합격생분들이나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그냥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제 주권자로서 아니면 지식인으로서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강의다.
그래서 면접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한 번쯤 이제 살아가면서 들어볼 만한 강의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수업에 면접 말고 그냥 이렇게 교양을 위해서 들어오러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 면접은 합격하는 거에 도움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상까지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